안녕하세요, 고객님. 내 집처럼입니다. 저희가 유관 점검과 IR 카메라를 통해서 단열 점검 등 전체적인 종합 점검을 완료했고요. 점검 결과에 따라서 점검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릴 사항은요, 굉장히 좀 중대하고 좀 중요한 하자에 대해서 사전에 설명을 드리고 총평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용 욕실에 보시면요, 배수구에 그 바닥에 구배가 불량합니다. 그래서 바닥에 물이 고이는 현상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거실로 와서 보시면은 외부 PL 창호가 휘어져 있습니다. 요거는 뭐 레일이 쳐졌거라든가 아니면 어떤 창호 자재를 조립하는 과정에서 무슨 단차가 생겨서 불량한다든가 아니면 제3의 요인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저희가 점검 결과 창틀의 트렌치는 문제가 없었고요. 그러면 뭐 레일이라든가 제3의 문제가 있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1번 발코니인데요. 1번 발코니도 마찬가지로 물이 흘러내려가지 않고 많이 고여 있습니다. 구배가 많이 불량한 상태인데요. 그래서 고객님 댁은 다른 하자는 굉장히 미세하고 그리고 가볍게 이렇게 보수가 가능한 부분이겠지만 공용 욕실과 그리고 1번 발코니에 있는 구배 불량 그리고 거실에 있는 창호 설치 불량은 관심을 가지고 하자 보수가 진행이 됐으면 하고요. 추후에 하자가 보수됐다고 연락이 왔을 때는 고객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팔로우업을 잘 하셔가지고 하자 보수가 완벽하게 되도록 확인하실 것이 첫 번째로 현관입니다. 현관 하부 틀에 보시면은 타일과 문틀 사이에 매지가 충전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불량한 요인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현관 전체 바닥에 하부 틀을 기준으로 좌우에는 코킹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 코킹이라는 것은 어떤 건축 자재, 금속재, 석재, 목재, 기타 자재가 어떤 열이나 수분 팽창 정도가 틀립니다. 성질이 다른 자재끼리는 이렇게 붙어 있을 때는요, 열이나 수분 팽창을 대비해서 간섭을 최소화하고자 이격을 두는데요. 그 사이를 연성 있는 실리콘으로 메꿔줍니다. 그걸 보고 코킹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고객님댁 현관은 좌우측으로 전체가 코킹이 불량했습니다. 이 부분은 추가적인 보수가 필요할 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피스 마감 스티커가 누락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이런 뭐 붙박이 자르이라든가 이런 부분에는 피스 마감 자리에는 꼭 스티커가 붙어 있어야 됩니다. 요거는 공통사항으로 전부 다 이제 많이 누락이 되어 있고요. 요거는 추후에 입주를 하시더라도 입주센터에 방문을 하셔서 피스 마감 스티커를 추가로 달라고 하셔가지고요. 신발장에 보시면은 요런 서랍에다가 피스 마감 스티커가 종류가 4-5 종류가 있습니다. 그 종류별로 이렇게 놔두시고요. 그리고 필요하실 때마다 떨어졌을 때 거기에 이제 자체적으로 이렇게 보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공용 욕실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바닥에 물이 고이는 중대하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벽면에는 보시는 매지가 충전이 제대로 되지 않은 매지 충전 불량 상태를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거 두 개를 제외하고는 전체적인 컨디션은 좋았고요. 천정을 보시면은 저희가 천정도 다 열어서 단열 시공이라든가 배관의 상태 등을 점검했습니다. 욕실에는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2번 침실입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2020년 11월부로 실내 건축물에 대한 하자 조사 기준을 고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 고시에 따르면은 요런 모든 도어라든가 미여다지문에는 손김 방지 시공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방지 시공이 누락이 되어 있었고요. 요 부분은 어떤 뭐 법적으로 고시가 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문뿐만이 아니라 모든 여다지문에 대해서는 손김 방지 시공을 꼭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부에 보시면은 PL 창호 자재가 손상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부분은 시트지를 다시 이렇게 보수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벽면에 보시면은 모든 PL 창호의 창틀의 도배는 떠 있습니다. 이거는 하자 영역이라기보다는요, 이 실크 벽지는 벽지 한 장이 초지, 앞지, 코팅지까지 같이 있는 굉장히 좀 두껍고 평활도가 높은 자재입니다. 평활도가 높은 자재다 보니까 이렇게 구부려 놨을 때
다시 펴지려는 성질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펴지는 거라 가지고요. 요건 하자 영역이라기보단 자재의 특성상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어떤 좀 이렇게 떠 있는 자리를 한 번 더 보수해 달라고 요청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요. 추후에 만약에 인테리어 같은 거를 교체를 하실 때도 도배 같은 것을 하고 났을 때 이렇게 도배를 꺾어서 붙이는 자리를 태운다고 하는데요. 이런 태운 자리를 한 번 더 보수해 달라고 요청하시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방 3번입니다. 방 3번에서는 도배라든가 PL 창호 등에는 특별한 문제는 보이지 않았는데요. 방 3번에는 강마루 바닥에 문제가 있어 보였습니다. 보시면은 정상적인 바닥의 소리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강마루가 떠 있는 바닥은 소리가 울리고 바닥 자체가 떠 있습니다. PL 창호 하부와 여기 문틀 하부에 강마루 바닥이 떠 있는데요. 강마루 바닥은 고객님께서 바로 입주를 하셨을 때 생활상 큰 불편을 끼치지는 않을 겁니다. 당장은 그렇겠지만 이게 강마루 바닥이 만약에 3년에서 5년 시간이 지났을 때는요. 강마루 바닥은 하부에 서로 이렇게 아구가 물려있듯이 물려있습니다. 그러면 이 바닥이 떴을 때 이게 옆에 바닥과 앞에 바닥을 같이 이렇게 물고 점점 이 범위가 커지면서 이 바닥 전체가 뜨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요, 나중에 보수를 하실 때는 이 바닥 전체를 보수를 하실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충분히 추적 관리를 하시고요, 보수가 잘 진행이 돼야 됩니다. 다음은 팬트리와 주방입니다. 팬트리에는 특별한 문제를 발견되지 않았었고요. 팬트리와 주방에는 서랍과 도어가 많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이 도어의 유압 부분이라든가 어떤 여닫았을 때 개폐 불량한다든가 어떤 잠금의 불량 같은 거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쪽 주방 분배기 하부에 보시면은 배수구 캡이 누락되어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제가 몇 세대를 점검했을 때 일부는 배수 캡과 그리고 분배기 캡이 설치가 되어 있었는데요. 고객님 때가 아직 설치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보수가 필요할 것 같고요. 다음은 2번 발코니입니다. 2번 발코니 바닥은 보시다시피 제가 바닥 전체에 물을 다 뿌렸는데 한 10분, 15분이 지난 시점에 바닥에 물이 다 말랐습니다. 구배가 굉장히 양호했었고요. 대신에 상단에 보시는 저 가스 배관 고정한 핀 자리가 위장이 좀 불량했습니다. 저 자리는 보수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환풍구 캡은 발코니 2번뿐만 아니라 공통적으로 고정 상태가 불량했고 그리고 코킹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 보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알파룸이고요. 알파룸에도 특별한 이상은 없었습니다. 다만 코너 구석에 바닥 강마루가 떠 있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저 부분도 마찬가지로 아까 방 3번과 마찬가지로 꼼꼼하게 보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방 1번입니다. 소프트웨어 패널 수평이 불량했었고요. 그리고 드레스룸에 보시면은 손잡이가 다소 손상되어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번 발코니에는요, 벽면이 전체적으로 미장이 조금 불량했었고요. 부부욕실을 보시면은, 부부욕실에는 하부 물막이 캡과 바닥 타일 매지가 불량하신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는 천장에 어떤 단열 시공이라든가 방수 시공 그리고 배관의 상태 이상 유무를 점검했고요. 특별한 사항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발코니 1번과 대피 공간입니다. 발코니 1번은 물 뿌린 지 시간이 상당히 지났는데도 아직 그 중간에 물이 이렇게 고여 있습니다. 트렌치 체크를 해보니까 여기는 아예 완전히 평평한 수평의 바닥이었습니다. 그래서 트렌치가 전혀 없는 상태였는데요. 요거는 추후에 좀 다소 좀 규모 있는 보수를 통해 가지고요. 하자를 반드시 꼼꼼하게 보수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대피 공간이고요. 대피 공간 하부에 문틀에 보시면 페인트 오염이 다소 있었습니다. 저 부분은
오염은 하자의 영역은 아니지만요. 저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하자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뭐 시공사 측에서 그런 뭐 보수라든가 어떤 뭐 그런 사후 조치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대피 공간의 창호입니다. 통상 대피 공간 창호는 개방형 창호로 외부로 열려야 정상이라기보다는 그 기능을 충분히 발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은 이 개방형 창호가 이거 내부로 열려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대피할 때 어떤 뭐 창호의 개방성이 조금 현저히 떨어지고 그리고 긴급한 상황에서 그 기능을 다소 제한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요거는 어떤 뭐 추가적인 고려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